네,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모두 인플레 쇼크를 잡기 위한 긴축 정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인플레 시대에 과연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지 전문가들 모시고 특집 기획으로 잡아봤습니다. 함께 하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최수창 고수, 최영동 고수,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증권가에서는 인플레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지 증권가 의견 이담교 캐스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미 긴축 속도의 가속화 우려 등으로 국내 증시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내외 요인들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증권사는 어떤 대응 전략을 제시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의 의견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인플레이션 지속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IPO 등 수급 이슈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매수와 매도 모두 서두르지 않는 소극적 대응이 유효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약세장의 핵심 원인인 인플레이션이 긴축 속도 증가와 성장 둔화 두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관심 업종으로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통신, 필수 소비재를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이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IT 하드웨어와 통신, 필수 소비재는 마진의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에셋증권의 의견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낙폭 과대보단 실적 대비 저평가 기업이 유망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당분간 투자적인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전망했는데요.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으며 신용 잔고 비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이익 개선 여부가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러면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으며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이고 시총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CJ 대한통운과 GS건설, 신세계, 코오롱글로벌, BH, FNF를 관심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KB증권의 의견입니다. KB증권은 리오프닝과 중국 경기 부양책 등이 봄 이후에 반등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연준의 긴축 기조가 강화되고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 조정이 길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현재 우려들은 2분기 이후 완화될 것이고 국내 증시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민감 가치주보다는 리오프닝 수혜를 받는 가치주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와 비철금속, 여행 레저와 화장품, 의류, 그리고 음료와 주류를 관심 업종으로 꼽았는데요. 또한 장기적으로 성장주 중에는 대형주보다 중소형 성장주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플레 시대의 증권사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먼저 최영동 교수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40년 내 가장 높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말 그대로 미국 시장은 물가 상승 우려가 가장 큰 화두로 연도부터 잡히고 있는데요. 결국은 인플레발 이런 변동성, 추가 변동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까요? 예, 일단은 참 시장의 악재 요인들이 이게 가장 좀 크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상황들을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물가 상승 부분들은 시장에서 예측하는 부분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올해 1, 4분기의 정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 내에서는 좀 경험하지 못했었던 이슈 부분들 또는 이제 경험하지 못했었던 수치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 부분 좀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아무래도 이제 연준 쪽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분위기를 그대로 둘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 보니까 올해 벽두서부터 상당히 좀 강력한 통화 정책,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부분들이 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 그리고 정확한 스케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충격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시나리오는 딱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1월 달과 3월 달에 좀 강력한 통화 정책에 대한 예고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에 대한 충격파가 일시적으로 좀 나온다 하더라도 올 한 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기간적인 부분도 봤었을 때는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 1을 저희가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인플레에 대한 현황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그때 시기마다 대응을 하는 방법들을 이제 시나리오 2로 저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시나리오 2로 가버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에 대한 상방으로 치려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통화 정책 부분들에 대한 영향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은 또 놀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시나리오 1으로 가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아무래도 뭐 항상 뭐 그렇지만 맞아야 될 매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크게 당하고 나서 주가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특히 인플레 압력은 이 원자재 시장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제유가 100달러 전망도 나오고 비철 금속, 알루미늄, 구리까지 안 오르는 것들이 없거든요. 이 원자재 시장의 전망은 향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우선 이제 원자재 가격이 빠지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가 상승은 곧 자산시장, 금융시장의 상승과 정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유가의 단기 변동성이 커지면 그에 따른 리스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유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서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를 좀 빠졌단 말이에요.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유가보다도 더 많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있습니다. 그럼 향후 유가는 100달러를 향해 가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물어보신다면 가는 게 오히려 더 정상적으로 금융시장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 속도가 빠르게 변동성 있게 오른다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급락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금융시장이 좀 악재로 반영할 텐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은 나토 명분이라고 합니다만 실은 그게 아니라 가스 전쟁, 에너지 전쟁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당분간은 어떤 가격 변동이 원자재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 구간에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료를 하나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가는 결국 이런 구간이 나오면 시장이 악재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추이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동그라미 친 구간들인데 유가가 단기 하락을 해서 급락 변동이 있을 때 금융시장은 악재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저 2014년도에 하락했을 때 바로 양적 완화를 축소했던 시점이었거든요. 2014년도부터. 그때 이제 유가가 하락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면서 러시아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졌는데, 이번에 테이퍼링을 축소하겠다, 금리 인상하겠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그런 점에 있어서 러시아가 그에 따른 과거에 반복했던 어떤 악재를 불가피하게 좀 피하고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긴장감을 유발하면서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을 흔들어 놓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은 더 재밌게 설명드릴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면, 두 번째는 유가뿐이 아니라 비철금속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철금속이 올라가는 비철금속 3대 비철금속은 첫 번째 동, 알루미늄, 그리고 아연,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됩니다. 니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비철금속 상승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보시면, 아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철강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연은 뭐 자동차, 조선, 건설기, 건자재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연 생산과 아연 가격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최근에 유럽에서의 에너지 대란 때문에 전력 공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아연 생산 공급에 좀 차질이 있다는 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거고요. 아연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비철금속 아연 가격을 이제 톤당 지금 선물 달러를 보시면 3,600불 정도 육박하는데 지속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지지 라인은 3,000불 정도로 보시면, 3,000불 이탈하지 않는다면 아연 가격은 지속 상승 전망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연 가격의 상승은 향후 관련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을 또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니켈입니다. 니켈은 명확합니다. 그동안의 니켈에 대한 수요는 적었는데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하면서 니켈 가격 상승했거든요. 보시면 2차 전지주들이 2016, 2017년도부터 서서히 올라오고 삼성 SDI를 비롯해서 2차 전지 가격 오를 때 니켈 가격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비철금속 중에서도 니켈의 가격 상승 동력은 여전히 상향을 계속해서 높게 보시면 좋겠다. 이런 비철금속 가격들은 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의 우려에 따라서 긴축 과정 속에서 곡물 가격만큼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식탁에 올라가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임금 인상도 더 빠르게 일어날 것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곡물 가격에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번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물가 쪽에서의 식물 가격, 곡물 가격은 안정화될 거고, 오히려 경기가 호조되고 실적이 좋아지는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비철금속 가격은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특집 계획으로 만든 인플레 시대에 돈 버는 주식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재영돈 교수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상황에 따라서는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더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일 금리 인상을 더 추가로 한다면 과연 어떤 업종들이 더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진단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금리 인상 부분들은 뭐 기정사실화가 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어떤 업종들을 선택을 하는지가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예고 부분들은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업종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과 같은 인플레 시대에서 인플레에 가장 적합한 업종을 선택을 하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원론적인 부분들 더 좀 해결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인플레라는 부분들은 뭐 전반적인 뭐 사회적인 물가 자체가 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이고 이 물가에서 각각의 기업들이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들을 계속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나갈 수 있는 업종들, 기업들을 좀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업들에서 가장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높아진 생산 비용입니다. 뭐 앞서서 우리 최수정 고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분을 과연 상품 가격에 전이를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전이를 시키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좀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업종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업종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운송 업종이 가장 좀 합리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무래도 이제 운송이라는 부분들은 중간재를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완제품을 생산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운송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다른 나라 수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는 또 수입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소재라든지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운임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전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화학업종이라든지 철강업종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죠. 화학업종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뭐 레깅 효과라든지 스프레드가 자체가 좀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더없이 좋은 화학업종의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들을 계속 감안을 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화학업종에 대한 원자재 가격 자체에 대한 상승 부분을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완제품에다가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들을 전이를 시킬 수 있고 전가를 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화학업종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에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철강업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음식료 업종도 우리가 좀 탑픽으로 좀 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중금리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금융업종도 꼽을 수 있겠죠.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은행업종이라든지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내 포트폴리오에 꼭 담으셔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산업이고 섹터군이기 때문에 은행과 보험업종에 대한 관심도도 높여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수정 교수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사실 인플레 시대다 보니까 금융업종은 또 빼놓으면 섭섭할 것 같고 이외에도 시장 변동성이 워낙 심하니까 실적주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을 할까요? 우선 어떠한 섹터가 있는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런 구간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냐 인플레이션 시대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지수가 하락했을 때 어제까지 1.04 어제 낮아졌으니까 그 전날에 비해서 PBR의 코스피지수 밸류에이션이 1.04까지 또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절호의 찬스 기회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락했는데 만일 러시아가 침공해서 정말 3차 대전에 버금가는 전쟁이 일어나면 가정을 하면 1.04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0.7도 떨어질 수 있고 0.8도 떨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반전의 생각을 해보자고요. 침공을 한 게 아니라 긴장감만 계속 유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에 하나 합의가 되거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침공이 아니라 격돌이 아니라 돈바스 지역에서의 친러 성향의 반군들의 내전만 일어난다면 그리고 다국적군의 나토나 미국이 참전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을 하락했던 선반영했던 리스크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빠르게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런 점을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상에서 매력이 높은 기업은 뭐냐? 저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부품업체, 방산주, 금융주, 자동차 완성차도 있습니다. 완성차가 아니라 정확히 자동차 부품업체,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끝으로 음식료 업종에 대한 포트 구성을 담아갈 때다. 지금 두려워서 담지 못한다면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또는 이후에 시장의 반등이 좀 더 명확히 나왔다라고 인식할 때 이런 섹터를 포트로 편성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특집 기획 인플레이션 시대에 돈 버는 주식 특집 방송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 전문가에게 들은 인플레 시대에 정말 돈 벌 수 있는 주식 탑 5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5위와 4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담규 캐스터 전해주시죠. 인플레 시대 돈 버는 주식 탑5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이 꼽아주신 종목인데요. 먼저 5위와 4위 보시죠. 5위는 상상인입니다. 금융과 정보통신, 전산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금리 인상 시 수혜를 볼 종목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위는 K카입니다.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브랜드를 내세워 이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 작년엔 렌터카 사업 부문을 발족한 바 있습니다. 5위와 4위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인플레 시대에 돈을 벌 수 있는 주식 탑5 중에서 5위, 4위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5위 종목은 상상인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최수정 교수님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예. 뭐 제가 SK하이닉스 또 갖고 나올까봐 다들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오늘은 상상인입니다. 그러네요. 다른 종목이네요. 네. 예. 이 상상인은 저도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회사를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고 특판 예금이 최근에 판매가 되는데 수신이 1조 원이 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33.2%의 예금 특판 예금을 판매했습니다. 33%요? 네, 예. 정기적금요. 그거 32명에게 룰렛 추첨을 했다고 하는데 야, 그런 네. 이벤트를 통해서 그런지 어쨌든 높은 고금리의 특판 예금들을 출시하면서 최근에 상상인 저축은행 관련 기업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되었고 당연히 이제 저축은행을 계열사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당이나 일산에 또 있죠. 수도권에 상상인 저축은행이 있고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에서 이제 대전하고 청주 천안시에 있죠. 요 저축은행에 대한 어떤 수혜, 금리 인상 시기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금융주에 속하기 때문에 보는데 또 하나 이 회사가 계열사들이 선박 관련된 기자재도 있습니다. 인더스트리라는 상상 인더스트리도 있고 이 선박 관련된 기업이 있는데 전체적 이 상상인 그룹의 실적을 보니까 놀라운 게 하나 발견됩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30%에서 25%대입니다. 그러면 엄청 높은 거거든요. 매출의 연결 범위를 했을 때 보통 4,500억에서 5,000억대가 나오는데 연간 지금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20%대 넘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현재 5,000억대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금리 인상 시기의 수혜주이면서도 높은 영업이익의 실적 상향이 지속적으로 전망된다는 점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4위 종목 K카는 우리 최영돈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아까 우리 금리 인상 이런 예. 초고금리 시대 때 인플레 시대 때 어떤 포트폴리오 제시해 주는가 예.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해 주시죠. 그 첫 번째 답이 이 4위 K카라고 보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다시 아시다시피 온라인 중고차 시장에서 작년도 10월 달에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온라인 중고차 시장의 80% 정도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의 온라인 중고차라는 게 뭐 사실 중고차 매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가서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과거에 좀 많았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비중도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 안에서 그 온라인 비중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 K카만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사업적인 플랫폼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2020년도에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와 더불어서 현재 지금 생산 완성차 업체에 대한 생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미진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고차에 대한 가격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셔가지고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산업적인 부분에서 다소 불안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섹터들이 좀 많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독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독보적인 사업 지주를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에서 가장 좀 돋보인 성적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K카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보자라는 의미에서 4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인플레 시대에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전략과 함께 탑5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신데요. 5위, 4위 종목 봤고요. 3위와 여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담규 캐스터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네, 3위와 2위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3위는 워닝 머티리얼즈입니다. 특수가스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고순도 특수가스를 생산하며 글로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회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이 나왔습니다. 2위도 보시죠. 2위는 삼양사입니다. 식품과 화학 두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유럽의 식품 시장과 프리바이오틱스 시장 공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인플레 시대 투자 유망주 3위와 2위 알아봤습니다. 네, 3위가 워닝 머티리얼즈군요. 최수창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승 모멘텀 무엇이 있을까요? 실적입니다. 실적이요? 근데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좀 아쉬움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시각은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 보시다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올라가기 전에 얘기했으면 좋겠을 텐데. 지금 올라갈 모멘텀들은 많은데 올라가지 않은 기업이에요. 워닝 머티리얼즈는 특수가스입니다. 그래서 디램, 반도체 디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쪽에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 회사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점. 또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QD OLED 쪽. 최근에 실적이 매출이 계속 증대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이지 회사가 2천억대 중반대 매출이었다가 2천억 초중반이었다가 3천억, 4천억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결국 반도체 생산이 계속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낸드 플래시 쪽에서의 증가량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가 증가할 때 고단화라고 하죠. 단층이 높아지는 고단화. 이 부분에 있어서 특수가스량이 더 많이 투입이 됩니다. 워닝 머티리얼즈는 또 하나.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공격적으로 240조 투자, 국내에만 180조 투자, 시스템 반도체 및 디램 쪽이에요. 근데 삼성전자의 매출량이 워닝 머티리얼즈는 거의 7, 80%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성장에 따라서 투자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영업이익을 또 살펴보면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낮지가 않습니다. 한 17, 8%. 그렇다면 지금까지 매출은 사상 최대를 가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사상 최고가가 아니라면 사상 최고가를 향한 포인트,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3위 종목 워닝 머티리얼즈까지 살펴봤고요. 2위는 삼양사입니다. 예.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워낙에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음식료 같이 다소 좀 안정적인 종목들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삼양사는 어떤 관점으로 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앞서 뭐 우리가 3위까지 보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시장이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좀 공격적인 성향의 종목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2위 종목은 약간은 좀 보수적인 그리고 저평가 네, 가치를 그러네요. 쪽에서 좀 뽑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식품입니다. B2B 기본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격 전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양사 같은 경우는 또 뭐야 이거 음식료 업종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 화학 부분 같은 경우는 바이오플러스라든지 아. 또 이제 이온 교환 수지라고 해가지고 예. 원전에도 들어가고 수소차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바이오 플라스틱과 그리고 원전용 이온 교환 수지 부분들만 정도 보시게 되면은 상당 부분 뭐 음식료 업종 중에서 탄탄하게 저평가로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또 화학 부분에서는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까지 써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PBR 0.5배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 안에서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앞서 5위, 4위, 3위가 좀 공격적인 종목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2위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우리가 좀 디펜스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2위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플레 시대 돈 버는 종목 탑5 마지막 대망의 1위 어떤 종목일까요? 이담교 캐스터 전해주시죠. 인플레 시대 돈 버는 주식 탑5 1위 열어보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비철금속을 재련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아연 가격 상승으로 4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고려아연은 신재생 에너지와 그린 수소, 2차 전지 소재 산업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플레 시대 돈 버는 주식 탑5 알아봤습니다. 네, 역시 인플레시대답게 1위 종목은 원자재 종목으로 꼽혔네요. 바로 고려아연이 1위에 랭크가 됐는데 자, 최수영 교수님, 고려아연 최근에 부쩍이나 언급이 많이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약간 상승 국면이기도 한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지 고려아연 어떻게 보세요? 네. 예. 100만 원, 현재 51만 원의 현재가를 보여주는데요. 100만 원을 갈 수 있는 종목 찾아라 그러면 그중에 저는 고려아연을 선택하겠습니다. 초이스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사를 보면 아연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재련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기업이 뛰어들어서 경쟁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아연 재련 기술에 있어서 독보적이고 세계에서 은 생산 1위고 아연 생산은 1, 2위고 아연이라는 거 아까도 사용처가 상당히 많이 쓰임새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 호조 금리 인상 시기에 전방 산업 수요가 좋으면 당연히 아연 수요도 높아지겠죠. 아연가가 아까 상승하는 거 보셨죠? 그런 추이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아연만 갖고 성장하고 금 갖고 은 갖고 인플레이션에 대해 올라왔던 고려아연이 날개가 하나 더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엔진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2차 전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사업하면 배터리 셀업체 3사 업체와 소재에서는 양극재에서 LNF 에코프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회사의 재련 기술, 다시 말하면 과거부터 비철금속에 대한 재련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기술 충분히 이 회사가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이 회사 자회사 중에서 캠코가 LG화학하고 조인트 벤처 설립해서 투자가 되는데 양극재 전구체를 생산합니다. 양극재 생산하는 경우는 당연히 LNF 에코프로가 있는데 이 양극재의 비중을 차지할 때 70% 원재료 비용이 양극재의 전구체입니다. 그리고 리튬이고요. 이 부분은 이 회사가 생산하는데 누구하고 손잡고 한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회사가 향후에 생산량이 5만 톤, 10만 톤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장 동력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회사 이거 외에도 동박도 합니다. SKC 일진머티어즈만 하냐? 아닙니다. 이 회사가 KGM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를 통해서도 2차전 동박 사업을 합니다. 지금 눈에 띄지 않고 돋보이지 않습니다만 고려아연은 이제 아연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더 성장할 동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고려아연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베테랑의 영화의 대사를 좀 인용하면 형사 베테랑에서 나왔던 황정민 씨가 돈이 없지 자존감이 없냐 했잖아요. 고려아연은 매출 계속 증대돼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지. 영업이익률이 낮지도 않고 10% 이상이지. 거기다 배당까지 하지. 이렇게 투자 포인트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돈 버는 종목 1회 종목은 바로 고려아연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인플레 시대를 맞이하면서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그리고 돈 버는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봤고요. 또 시장이 워낙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집 시간으로 마련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최수찬 고수, 최영동 고수 그리고 이당규 캐스터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